오늘은 이제 품사랑 문장 성분을 좀 정리를 할 거야. 다은이는 어떻게? 품사 이거 일단 들어. 자, 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낱말을 분류하는 거지. 기능별 분류지. 낱말의 기능별 분류라는 거는 낱말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건데 사실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은 또 따로 나누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문장 성분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품사는 흔히 어떤 그 선수에 해당한다면은 문장이라는 팀을 이루었을 때 팀이 문장이지. 그러면은 거기서 내에서의 팀 내에서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게 문장 성분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어떤 자기 능력치를 가진 선수들이라면은 얘네가 각각 문장 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할 수 있는지는 또 각각 제각각 정해져 있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누고. 자, 그래서 품사를 구분할 때는 품사의 형태를 보면 안 되고 어때? 앞뒤 관계를 봐야 되지. 아까도 보면은 어미랑 교사 구분하는 게 앞뒤 관계 구분은 하잖아. 형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체언이라고 불리는 명사대명사 수사는 앞에 뭐가 수식해? 관형, 어가 수식하지. 그럼 관형어 종류를 봐야 되지. 일단 관형어에는 뭐가 있어? 관형사가 있지. 세, 언, 옛, 이, 그, 저, 뭐 이런 것들. 그, 첫. 또 그 다음에 체형 플러스 관형격 조사 형태도 관형어 중에 하나지. 철수의, 학교의.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아니면 체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사, 서술격 조사 형태. 여기다가 뭐를 붙여야 돼? 관형, 사형, 전성, 원형 형태를 붙일 수 있어야 되지.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어은, 알은, 혹은 체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인 뭐 철수인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관형어 형태지. 체형을 수식할 수 있는. 자, 관형어가 앞에 올 수 있고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야 돼? 격조사가 올 수 있어야 돼. 격조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이가, 을을 같은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관형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올 수 있어야 되고 격조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올 수 있어야 돼. 그게 체언이야. 그래서 앞에 관형어 뒤에 격조사 올 수 있는 애들이 체언이고 이 체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지. 사물의 이름이 나타내는 경우 명사. 영어에 대명사가 있으면 대명사라고 그랬지. 우리말은 원래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뭐 이름을 대신하는 게 대명사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좀 더 명확한 구분 기준은 영어의 대명사가 있는 걸 번역해서 우리나라 대명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의 대명사는 우리말의 대명사지.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품사의 명사가 되지. 그래서 항상 앞뒤 관계를 유의해라. 보통 품사 같은 경우에 품사 통용되는 사례가 많지. 품사 통용이 뭐야? 품사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품사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 예를 들면 시간에 나타나는 명사들은 다 부사가 되지.
뭐 어제, 오늘, 뭐 내일, 뭐 이런 것들은 오늘은 뭐 이러면 어때? 조사를 갖다 붙이면은 명사가 되지만 오늘 먹었다, 내일 먹었다, 어제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건 부사가 되지. 그래서 품사 통용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들 매우, 빨리, 그리고, 하지만, 과연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사에 해당하는 애들이지.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부사격 부사할 때 부사격 부사는 애 들어간 것들이 보통 많지. 애, 오, 오 같은 거. 그래서 학교에 학교로 활소에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동사형용사나 체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 여기다가 부사형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뭐 먹게, 빠르게, 철수이도록. 우리가 부사형 전동어미는 개나 도록이 대표적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부사어이고, 이 부사어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용언 아니면 소식원인데 일단 용언부터 하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사어의 소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꼭 이거는 5월 낫이 아니고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어마러미가 올 수 있어야 돼. 어마러미, 예를 들면은 다 형태로 대체가 되는, 다로 대체가 가능해야 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 뭐가 와야 돼? 어마러미가 와야 되고 부사어가 올 수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 필수지. 이건 어미가 없으면 용언이 아니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얘는 수식관계니까 앞에 띄고 얘는 어때? 격조사니까 붙이지. 이렇게. 얘도 어때? 얘 수식하니까 띄고 얘랑 어마러미는 용언의 어마러미가 대체되는 거는 붙어 있어야 되지. 정확히 말하면 용언이라고 했지만 용언의 어느 파트야? 어감 파트에 어마러미가 붙어있는 경우지. 자, 그리고 이 용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뭐뭐는 니은 다가 되면은 동사, 뭐뭐는 니은 다가 안 되면 형용사. 그 다음에 얘네랑 동일한 부사어가 또 앞에 올 수 있고, 뒤에는 수식하는 애들이 오겠지.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올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지지.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 뒤에 그 외가 오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가 오건 안 오건 어쨌거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수식어는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체언이나 그 외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지. 소식을 받으니까. 자, 이랬을 때 앞에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오고 뒤에 체언이나 그 외가 오는데, 뒤에 체언이 오는 거를 뭐라고 해? 관형사라고 해. 뒤에 그 외가 오면 부사지. 그래서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가 관형
그 다음에 관계원에 해당하는 애는 조사지. 조사는 어때? 앞에 뭐가 보통은 와. 보통은 뭔가 다른 품사가 오는데 조사는 사실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관계원인 조사는 앞에 보통은 체원이 올 수 있어야 돼. 올 나실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른 게 올 수도 있지만 체원이 와야 돼. 아니 체원이 올 수 있어야 돼. 앞에 체원이 올 수 있고 뒤에는 어때? 보통 아무것도 안 와도 상관이 없지. 관계원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있지. 조사. 조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적조사, 부조사, 적속조사. 적속조사는 동일 문장 성분 연결하지. 대표적으로 와와 가가 있지. 그 다음에 보조사는 적조사를 대체하거나 그 뒤에 붙거나 그 외에 아무거나 뒤에 붙는 경우도 이제 동사 뒤에 붙기도 하고 뭐 여기 대표적으로 은는만도 요 같은 것들이 있고 적조사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가 은래 같은 것들이 있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독립원이지. 독립원은 감탄사 딱 하나 있고 앞에 뭐가 오든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 거의 독립적으로 만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인데 대신에 여기 특징이 뭐야? 여기에 온점이나 월, 콤마나 월, 느낌표나 월, 물음표가 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아니요, 여보세요 같은 것들도 감탄사지. 그래서 각각의 품사는 앞뒤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앞에 관여가 올 수 있고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으면 체연 보통. 그리고 앞에 부사가 올 수 있고 뒤에 어마럼이 붙어 있으면 용언. 앞에 부사가 올 수 있고 뒤에 체연이나 그 외를 수식하면은 수식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체연이 오면 관용사, 그 외가 오면 부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관계원인 조사는 앞에 보통은 체연이 올 수 있어야 돼. 이 경우에 거의. 그리고 어때?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독립원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 하나지. 얘는 보통은 여기에 온점, 콤마, 느낌표, 물음표 같은 게 와서 독립적으로 쓰이면 다 독립원이야. 여기까지 됐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장 성분이랑 같이 봐야 되지. 자,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게 주어지.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 체험 플러스 주격조사로 만들어. 주격조사에는 뭐가 있다? 이, 깨서 라는 목표과 에서 라는 단체를 나타낼 때 쓰는 주격조사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어떻게 만든다? 체험 플러스 목적격 조사로 만든다.
을이 있지. 그 다음에 도어는 어떻게 만들어? 태연 플러스 목격조사로 만들지. 목격조사는 2, 4. 2가 뒤에 근데 뭐가 붙어야 돼? 되다나 아니다가 붙어 있어야 돼. 뭐뭐가 되다, 뭐뭐가 아니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서술어는 두 가지지. 뭐뭐에서 태연 플러스 서술격조사 형태와 동사나 형용사. 근데 서술어가 되려면 뒤에 어마어미가 뭐가 붙어야 돼? 종결어미나 대등종속 연결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지. 종결어미거나 대등 종속 연결어미. 일단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뭐다, 뭐뭐니, 뭐뭐구나, 뭐뭐라, 뭐뭐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결어미 종류지. 대등 연결어미는 뭐뭐고, 뭐뭐거나, 종속 연결어미는 뭐뭐면, 뭐뭐서, 뭐뭐니, 따로. 이런 게 붙으면 다 이렇게 서술어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 수영어를 수식하는 관용어.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있죠. 앞이랑 똑같지 사실. 원래 관용사이거나 태연 플러스 관용격조사, 태연 플러스 관용격조사이거나. 관용격조사는 뭐뭐의 형태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관용사이거나, 아니면은 관용사 같은 경우에 새, 옛 같은 것들. 아니면은 동사, 형용사, 태연 플러스 서술격조사에 관용사용 전통어미가 붙는 거죠. 관용사용 전통어미는 은, 니은, 던, 는, 을, 이을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부사어. 부사어는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에서, 에게, 로, 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 그 다음에 아예 부사이거나 매우, 빨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여기다가 부사형 전통어미. 부사형 전통어미는 개나 도로 같은 게 있지. 마지막으로 독립어. 독립어는 체험 플러스 호격 조사나 호격 조사는 아, 야, 여, 이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감탄사.
이렇게 하면 문장 성분 7가지가 다 나오는데 얘네들은 각각이 어떤 품사가 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일단은 체언이 될 수 있는 애들만 보면은 체언에다가 주격조사 붙이면 주어, 체언에다 목적격조사 붙이면 목적어, 체언에 목적조사 붙이면 보어, 체언에 서술격조사 붙이면 서술어, 체언에 관용격조사 붙이면 관용어, 체언에 부사격조사 붙이면 부사어, 체언에 혹격조사 붙이면 독립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체언이라는 애들은 되게 유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주어부터 해서 독립어까지. 혼자 되는 건 아니고 뭐랑 같이 다녀? 격조사랑 같이 다녀. 이렇게 조사를 갖다 붙이는 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복용이라고 한다. 복용은 단어 플러스 단어가 만나는 경우 뒤에 붙는 단어를 우리는 조사라고 부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뭐 철수 라는 단어라던가 뭐 얼음 같은 경우는 이게 명사화 돼버렸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명사와 전미사.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오면 어떻게 돼? 뭐 철수가 얼음이 이렇게 하면 주어가 되는 거지. 철수를 얼음을 이러면은 주어가 되는 거지. 철수가 죄가 아니다 이러면 부어가 되는 거지. 철수이다 얼음이다 이러면은 서술어. 철수의 얼음의 하면은 관용어. 철수에게 얼음에 뭐 이러면은 부사어. 철수야 얼음이요 이러면은 독립어가 되지. 자, 그리고 용언들은 얘네가 용언이지. 근데 사실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도 활용을 하니까 얘네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보자. 왜 그래? 이 용어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들도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될 수 있는 애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서술어, 부사어, 관용어가 될 수 있지. 물론 얘는 모두와 이 서술격 교사 형태도 여기서 올라올 수 있지. 체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 형태. 예를 들면은 철수이다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얼다 빠르다가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일로 올라갈 수 있지. 우리가 일로도 가지만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들은 뭐야? 명사형 전성어미 붙인 애들. 예를 들면은 얼기 아니면은 빠르기, 철수임, 철수이기.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은 끝에 뭐가 붙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지.
명사형 결론이 미음, 기 형태들을 붙이면 어때? 명사처럼 활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얼음과 이 얼음은 다르지. 왜 달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앞에 부사어가 붙지. 예를 들면 이 얼음 같은 경우에는 뭐야? 차갑게 얼음. 이런 부사어의 수식을 붙는다면은 얘는 어떻게 붙여야 돼? 차가운 얼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식 받는 게 달라. 형태는 똑같아도. 자,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그냥 멀다, 빠르다, 철수이다 하면 그냥 서술어가 되는 거지. 의문문 가도 되지. 어니, 빠르니, 철수이니 이래도 서술어예요. 관형어가 되려면 어떻게 돼? 어는, 얼, 빠르던, 빠른, 빠를, 철수이던, 철수인, 철수일. 이런 것들이 전부 관형어 형태지. 그 다음에 얼게, 얼도록, 빠르게, 빠르도록, 철수이게, 철수이도록.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관형사는 노수문장 성분이 못해? 어차피 관형어뿐이 못하지. 부사도 부사어뿐이 못하지. 감탄사는 독립어뿐이 못하지. 각각 여기 보면은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들어있어. 그래서 각각의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되고 어떤 문장 성분이 어떤 품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면은 품사 구분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자, 일단은 음자를 우리 음절이라는 건 한 글자지. 한 글자. 예를 들면은 말이라는 단어가 있어. 말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미음, 아, 리을, 다음, 모음, 자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초성, 중성, 이렇게 되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초성에 올 수 있는 거는 자음의 숫자가 0에서 1개. 소리상으로 1개뿐이 뭐다? 그 이상 오는 거는 없지. 받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가 오더라도 실제 가능되는 건 하나의 항상. 종성은 몇 개 올 수 있어? 하나에서 2개. 하나가 단모음, 2개가 이중모음. 옛날에는 단모음도 이중모음도 다 한 개의 모음으로 쳤는데 여기까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래서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 숫자는 뭐야? 기억에서 기읍까지 14개에다가 된소리 쌍기역에서 쌍기읍까지 5가지. 그래서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19가지. 그리고 단모음이 10가지, 이중모음이
11가지. 그래서 총 21가지. 얘는 끝에는 받침이 음절의 끝소리지. 음절의 끝소리 글씨 기역, 이응, 디귿, 이을, 미음, 이읍, 이응 7가지.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없는 경우 1가지. 얘는 없는 경우는 이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포함되지. 그래서 총 8가지. 그래서 우리말에 가능한 발음 숫자는 19 곱하기 21 곱하기 8로 하면은 나오는데 사실 저기서 겹치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저 정도 나온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모음을 정리해.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지. 단모음 여기까지 있어요. 물질 가져와도 돼요? 응, 가져와. 자, 이렇게 됐을 때 키위를 2개 베어소 내가 배우면 되지. 얘네들은 양성과 음성의 대립상이 이렇게 의의 대립상은 아래 아인데 없어졌지? 소멸됐어. 그래서 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양성모음이지.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음성모. 그리고 얘만 음성모. 그래서 얘네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이려는 경향이 있지. 그런 걸 뭐라 그래? 모음 조화. 그렇지. 모음 조화는 1차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 어간과 어미에서 나타나지. 오늘날에도 나타나지. 예를 들면 막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붙어? 어미가 막, 아, 막, 아따, 막, 아라 이런 식으로 붙지.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막, 막, 얻다, 막, 어라 이런 식으로 붙지. 이런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해? 이형태라고 그러지. 근데 음운상에서 나타나는 이형태이기 때문에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해.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음운론적인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의미는 같은데 형태가 다른 게 나타나는 이형태. 물론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지. 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하여, 하였다, 하여라 같은 다른 형태가 없지. 그러면은 얘와 얘는 어때? 형태론적인 형태야.
어떤 특정 형태소에서만 나타나는 서로 다른 형태라고 해서. 근데 이 의문문적 이 형태만 모음 조화인 거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만나려는 성향.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내에서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음성 상징어들, 한라, 헐럭, 졸졸, 줄줄,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일반적인 단어 내에서도 이제 모음 조화를 지키긴 했어. 예를 들면은 오늘날의 가루를 이렇게 썼거든. 가루는 원래 양성과 음성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때? 양성으로만 써가지고 아래 붙였어. 근데 오늘날에는 가루로 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세국어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얘랑 같은 건데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양성이면 이거, 음성이면 이거 이렇게 썼던 거지. 얘랑도 같은 거고, 얘랑도 같은 거고, 얘랑도 같은 소리였다고 보는 거야. 다만 양성일 때는 아래 거, 음성일 때는 위에 걸로 선택해서 썼던 이 형태 같은 존재였던 거지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각각 다른 의미와 뜻을 가지게 된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이름이 이제 성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음성이면 양성이잖아. 그럼 뭐 하나로 바꿔야 되겠지. 예를 들면 내가 박이니까 양성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지.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모음은 상관없고. 그래서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겠어? 얘만 음성이지.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느낌이었겠지. 양성이가. 소문이도 여기도 이제 양성이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쓰려고 했겠지. 단어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 조사에서의 모음 조화는 오늘날 소멸됐지. 근데 뭐가 있었어? 이런 것들. 은, 아래야 은, 아래야 는, 혹은 아래야 을, 아래야 을, 혹은 의 같은 경우에도 아래야 의랑 그냥 의. 그 다음에 애 같은 경우에도 아이에, 어이에. 이런 식으로 썼었지. 두 번째,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11가지가 있지.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반모음 형태지. 반모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반모음 2계열하고 반모음 5가 있었지. 반모음 2는 이렇게 표시하고 반모음 5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사실 이게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꺽쇠 I나 아니면은 J 아니면은 Y 같은 거를 써. 왜 그러면 J를 쓰는 이유가 우리 이거를 예수라고 하잖아. J2를 쓰지. 예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써. 일본에서는 많이 쓰지. 야후라고 Y를 붙이면 또 반모음 2 느낌이 나.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를 다 써. 그리고 얘는 W를 쓰지. 다른 기호상으로.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 반모음 종류에 따라 가지고 반모음 2계열이 있고 반모음 2계열에는 반모음 2 플러스 아는 야 해서 야가 반모음 2. 예를 들면 이런 거 발음기호상으로는 2 플러스 아는 이런 발음. 또 반모음 2 플러스 어는 여. 반모음 2 플러스 5는 요. 반모음 2 플러스 5는 요. 반모음 2 플러스 n은 예. 반모음 2 플러스 n은 예. 플러스 반모음 2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총 7가지가 있지. 그리고 반모음 5계열. 반모음 5 플러스 아는 와. 반모음 5 플러스 어는 어. 반모음 5 플러스 n은 왜? 반모음 5 플러스 n은 왜? 근데 5 플러스 어나 5 플러스 어 해도 어차피 똑같지. 얘네들은 발음이 똑같은 발음이야. 그래서 5 어 해도 어가 되고 5 아 해도 와가 되는 거지. 결국엔. 자, 그리고 이거랑 항상 얘기하면서 중요하다고 체크해놔야 될 거 하나 있었지. 뭐? 모음이 교체되느냐 축약되느냐의 차이를 알아야 되지. 예를 들어보자. 아 플러스 이가 에가 되는 건 발음 기호상 어때? 단모음 단모음 단모음이지. 플러스 1은 1이니까 이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뭐야? 이런 경우는 축약이라고 그랬어. 근데 5 플러스 아가 와가 되는 것 같은 경우들 얘는 뭐야? 교체로 가. 왜 그러느냐?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잖아. 5는 이렇게 쓰지. 아는 이렇게 쓰고 5와는 WA를 쓰지. 그러면 1 플러스 1은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교체로 보는 거야. 뭐가 뭐로 교체되는 거야? 얘가 얘로 교체되는 거야. 숫자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교육과정상 옛날에 이것도 축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걸 축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음운변동 내신을 볼 때는 소은이는 요거 만약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봐. 저게 이중 그 축약인지 교체인지요? 음운변동 문제 낼 때 이거 옛날식으로 가르치면 축약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넌지시 한번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내가 음운변동 문제 다음 주에 주면 23번 문제가 옛날식이거든. 네. 뭐 빼야 되는데 못 뺐어 아직. 23번 문제에 보면 이거 축약이라고 해. 이건 알아도 거기 23번 문제는 틀린 문제야. 지금 기준으로는 틀려. 옛날 기준으로 맞는데.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봐봐 이거는. 네. 한 4, 5년 전만 해도 이걸 축약으로 봤거든. 4, 5년도 더 됐다. 오래됐네. 2013년에 국어로 바뀌면서 그때 바뀐 개념이니까 10년 됐네. 10년. 근데 내신에선 빨리 안 바뀌고 한 그 뒤로도 한 4, 5년 동안은 선생님들이 이거 축약이라고 많이 가르쳤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자음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지.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좋은 위치라는 건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이고, 좋은 방법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지. 좋은 방법상으로는 이제 자음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지. 좋은 방법으로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는 뭐뭐 있어? 하여름, 하차름, 안차름이 있지. 그리고 울림 소리는 기음과 무음. 이 비는 뭐야? 호비자지. 호에서 나는 소리. 비강을 울린다라고. 그래서 얘네는 소를 막으면 소리가 잘 안 나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기가 비강을 울리면서 나오니까 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코 막으면 소리 안 나는 가나다, 가라마, 마, 그 다음에 하침 소리까지 해가지고 인 소리까지 미음, 미음, 이음 하침 소리까지. 얘네들은 비음. 그 다음에 유음은 흐를 유자를 쓰는데 구강을 흐르면서 나오는 소리야. 근데 얘는 이제 리을이지. 근데 리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뭐 있어? 알 발음과 엘 발음. 알 발음은 혀 앞에서 소리 난다고 해서 설전음. 엘 발음을 혀 측면으로 공기가 나온다고 해서 설치음이라고 하지. 설전음은 어디에서 나는 소리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모음 사이. 그 다음에 얘는 그 외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다리 하면 얘는 어때? D-A-R-I 발음이고, 달 하면은 D-A-L 발음이지. 그래서 설전음은 혀가 아래로 말리지. 혀가 아래로 말려 있어서 혀 앞쪽으로 공기가 나오는 설전음이지. 그리고 설측음은 혀가 위로 올라가서 좌우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그래서 설측음. 둘 다 어때? 구강을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야. 설전음 말은 모음 사이에서 우리가 발음을 하면은 다리 하면 혀가 아래로 말려. 그리고 달 하면 혀가 그냥 위에 있지. 그래서 알 발음과 엘 발음이 영어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우리말에서는 어때? 둘 다 리을 발음으로 통용된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음. 마찰음은 우리말에서 이제 스스흐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 스스흐 중에서 스스는 치조 마찰음이지. 혀가 윗니와 혀 사이를 마찰하면서 나오지. 요 자리를 마찰하면서 그래서 치조 마찰음. 그리고 히읗은 성대 마찰음이지.
어디에서 마찰해? 여기에서 마찰하면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스스 계열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소리와 위치가 바뀐 파차름 계열이 스스 계열에서 나온 쯔 발음이지. 얘네들은 언제 이동해? 임진왜란 즈음에서 이동을 한다고 그랬지. 1592년쯤. 그래서 얘는 마찰과 파열을 같이 하는 소리지. 혀의 위치는 치조 마찰음보다는 살짝 뒤이고, 그래서 공기가 여기에서 마찰을 하면서 같이 파열도 하지. 터져 나오기도 하는. 그 다음에 파열음은 나머지는 전부 파열음이지.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 전부 다 파열음이지. 그래서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 소리가 파차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암기하기는 비읍 토막고 소리 안 나는 소리, 하고 유음까지 해서 울림소리, 그리고 마찰하는 애들 스스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즈즈츠, 나머지는 다 파열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위치. 오늘 중세국어까지 같이 나가자. 여기에서 좋은 위치할 때. 자, 이 천장을 우리가 부계라고 부르고, 여기가 이제 서진. 우리가 혀의 모양이 완전히 위쪽에 닿진 않지만 뒤쪽에 있는 입천장 쪽으로 최대한 가까워지면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연구계음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지, 혀가. 그래서 부계 중에서도 이제 뒤쪽에 말랑말랑한 무게를 연구계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애들이 연구계음. 여긴 입천장 소리. 세종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 어금니 앞자리에 써가지고 라고 그랬지. 어금니 소리. 그래서 여기에 기본자가 뭐야? 기역인 거지. 기역에다가 병서 나란히 적으면 어때? 쌍기역. 여기다 가획 획을 더하면 키읔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별도의 이체자로 원래 뭐가 있어서 이체는 형태가 다른 자리 예비응이 있었는데 예비응은 오늘날에 어떻게 돼? 이응으로 표기를 하지. 받침소리 이응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혀가 윗니에 와서 나와있듯이 이렇게 되는 걸 뭐야? 니은이라고 그러지. 니은은 여기 이 뿌리 쪽 치조 자리에서 발음이 되는데 이 자리를 치조음이라고 하는데 치조음 중에서 마찰을 하는 애들은 예뾰족한 모양을 본따서 시옷 형태로 기본자를 삼고 마찰하지 않는 애들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이 니은 자리 기본자로 삼아가지고 두 개가 형태가 달리지. 일단은 치조음 잇몸 소리. 얘 중에서도 마찰은 계열. 얘네를 뭐라 그랬어? 세종 때는 치음이라고 불렀고 기본자를 시옷으로 삼고 그 다음에 병서 나란히 적으면은 쌍시옷 가획하면
지읒. 나 다시 병서하면 쌍지읒. 그 다음에 다시 가맥하면 치읒. 그리고 이체자로 뭐가 있었어? 치음인데 절반만 치음, 그래서 반치음이라는 이체자가 있었던 거지.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예비음이라고 불렀지. 반아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근데 역시 어때? 반치음은 소멸했고, 나머지 얘네 셋은 어때? 임진왜란쯤 해가지고 위치가 뒤로 밀리지. 요 자리. 요 자리를 뭐라 그래? 경국의 음. 센 입천장 소리. 이 자리로 옮겨져서 치가 됐는데, 이게 이제 파찰음으로 바뀌게 된 것도 이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마찰이 줄어들고 파열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시조음 중에서도 마찰하지 않는 조음. 이거를 뭐라 그래? 혀 살자를 따가지고 설음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이라는 뜻이라면 이거는 혀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의 기본자는 당연히 니은. 나란히 병서하면 쌍니은이 있었는데 쌍니은은 거의 바로 소멸해. 생기자마자 소멸해. 쌍니은 바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가백하면 디귿. 병서하면 쌍디귿. 가백하면 티귿. 이체자로 니은에다 거꾸로 갖다 붙인 리을. 이걸 그래서 반설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반만설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에서 나는 모양을 한자어에서 입구자를 네모나게 쓴다고 해서 입구자 모양으로 만든 게 양순음이지. 입술줄. 세종대왕 때는 순음, 입술 순자를 써가지고. 얘의 기본자는 당연히 미음일 거고, 가맥하면 비읍일 거고, 다시 병서하면 쌍비읍, 가맥하면 피읍이. 가맥이랑 뭐 세개 더한다는 거니까. 근데 얘네는 이 밑에 뭐를 붙이기도 했어? 이음을 붙여서 순경음을 만들기도 했어. 순경음이라는 건 뭐야? 입술을 물어서 떠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순경음 소리는 순경음 비읍이 대표적인데 이게 V에 가까운 발음이지. 입술을 무는. 이거 외에도 나머지 이제 그 중국어 표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해서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미읍. 근데 이게 입술 무는 소리다 보니까 이 순경음 피읍 발음이 F 발음을 표기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F를 저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목구멍에 동그란 모양을 건졌다. 그래서 호응, 목청 소리. 세종 때도 뭐야 얘는? 똑같이 호응, 목구멍이라는 뜻이지. 얘가 동그란 모양이니까 얘의 기본자가 원래는 이응이었지. 근데 이거는 어때? 소리가 없음을 나타내는 이응이었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거를 쓰는 이응은 어떤 이응이야? 얘는 초성에서 쓰지, 초성. 오늘날에서 초성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정석, 나란히 적어서 쌍이응. 쌍이응은 언제 썼느냐? 소리라기보다는 의미 표기 때 썼지. 대표적으로 쓰인 게 세종어제어민정을 보면은 사람마다 해여 해가지고 하여금의 의미로 썼거든. 사금 하이어인데 뭐 어때? 하다에다가 하이어해서 하여 붙였을 때 이게 사동 표현이라는 거 해주기 위해서 이응을 두 개를 붙여. 그런 경우들을 썼다고 봐. 그 다음에 가회.
여린 히읗. 이것도 소리가 거의 없어서 금방 소멸하지. 그 다음에 어때? 다시 가백하면 히읗. 그 다음에 정설에서 쌍히읗까지 있었는데 주로 소리 표기라기보다는 의미 표기 쪽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어때? 소멸했다고 보고 히읗만 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외음화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어떻게 돼? 고전문법에서는 첫 번째, 원래 치조 마찰음, 치종미면서 마찰음 자리에 있던 즈즈츠가 원래 지 발음이었지, 영어에. 뭘로 바뀌어? 경국의 사찰음 자리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J 발음에 가까운 질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파로 중세국어에서 모든 DT 발음이 뭘로 바뀐다? DT 발음으로 바뀌게 된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 이 경국의 자리는 뭐랑 발음이 똑같아? 이모음과 발음 위치가 동일하다고 그랬어. 이모음과 같다 보니까 어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우리가 자와 자는 같은 발음이지. 왜? 자는 지읒 아이고 자는 지읒 이 아인데 얘랑 얘랑 발음 위치가 동일하니까 똑같은 발음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 초 이런 것들 7 플러스 5, 7 플러스 2 플러스 5인데 요거랑 요거는 발음 위치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우리 발음 중에서 그 자음과 모음이 같이 발음되는 가장 편한 발음은 지치 발음인데 DT 발음이 힘들지. DT 하면 이제 혀가 여기 있다가 치조음에서 고경대로 밀려야 되니까.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DT 발음을 뭘로 바꾼다? 지치로 바꾼다. 이게 이제 국외음화지, 중세문법에서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벽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바뀐다던가 좋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던가 또 딤체 이렇게 바뀐 것들이 전부 국외음화지. DT 발음이 다 없애고 대신에 예외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DT 발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단디 같은 것들이 남아있거나 느티나 뭐 같은 것들이 남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에 있는 거의 고유어 DT는 다 사라졌고 그러면은 이제 현대국어에서의 국외음화는 뭐야? DT가 만들어질 때 바꿔주는 거지. 적사나 조사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국외음화에 해당하는 경우 디귿과 티읕 받침에 이모음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원래는 다 연음이 되지. 네, 우리나라 말에서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일단은 뭐뭐가 있을 수 있어. 조사, 접사, 어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표준발음법 17항에 보면은 어미는 빠져있지. 이렇게 되면은 연음이 되면서 D와 T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G와 T로 발음한다. 이게 이제 현대문법에서의 국외음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밀고 닿는 문 미다지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미다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미다지가 되는 거지. 어간
이렇게 보여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닷이라는 어근에다 조사 이 붙이면은 닷이가 아니라 닷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만들어진 DT이기 때문에 미리 바꿔놓지 못하고 DT가 만들어지면 GT로 바꾸는 그런 경향이 만들어지는 거지.